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의를 진행할 실크스크린 스튜디오 롤러팩토리의 김성남이라고 합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실크스크린 활용법과 그 활용해서 샘플 제작이나 상품 제작, 그 제작한 상품을 판매해 볼 수 있는 그런까지 좀 두루두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안, 아까 실크스크린 전체 과정 중에서 도안 준비하기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이 만화학과여서 그래픽 프로그램을 다루고 프린트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래픽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안 준비에서 얘기했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제가 직접 제작했던 그래픽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독수리 형태의 이런 농구공을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이미지인데, 이런 이미지를 우측에 이렇게 사람이 티셔츠를 착용했을 때 이렇게 구현되는 그런 것들이 제품 적용 예시고, 저렇게 했을 때 그럼 티셔츠에 인쇄할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인쇄 대상물에 따라서 그래픽의 인쇄 대상물과 그다음 그래픽 디자인에 따라서 적절한 인쇄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러니까 매 형태의 이미지를 보면 농구공이나 그다음에 깃발이나 날개나 여러 가지 깃털이나 여러 가지 색상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실크스크린을 앞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크스크린을 인쇄판을 제작했을 때 이미지와 색상당 인쇄판이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 새 형태의 이미지를 쪼개서 보자고 하면 농구공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고, 그 다음에 붉은색, 그 깃털 색깔 중에 부리 색깔이나 깃털 색깔 이런 식으로 색상과 이미지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인쇄판을 만들게 되면 지금 총 설명에 나와 있듯이 9개의 인쇄판을 제작을 하게 되고, 그 인쇄판별로 색상을 놓고 인쇄를 했을 때 이게 자신이 직접 하게 되더라도 너무 많은 인쇄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쇄 과정도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비용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거를 만약에 실크스크린을 이해하고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외주, 즉 이렇게 위탁해서 공장에서 제작을 하더라도 이 이미지를 실크스크린으로 제작한다는 것은 되게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인쇄 방식 중에 DTP라든가, 그러니까 종이에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직접 인쇄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티셔츠면 티셔츠에다가 직접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실크스크린과 같이 아날로그적인 그런 인쇄 기법에서 9개의 인쇄판과 그 다음에 각각 인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아닌 한 번에 저런 다양한 컬러의 이미지를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장만 인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쇄비 자체도 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쇄 방식 중에 DTF라고 하는 전사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특수한 필름지에다가 자신이 제작했던 이미지를 프린트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리미로 누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열 프레스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눌러주게 되면 종이에 스티커를 붙이듯이 티셔츠에다가 저 이미지를 이렇게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만약에 제품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인쇄할 이미지, 프린트할 이미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쇄 방식에 대한 차이를 둘 수 있어야 하고요. 굳이 그러니까 실크스크린의 강점이 있고 DTP라든가 DTF의 강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제가 직접 인쇄판을 만들고 인쇄할 수도 있고, 또는 DTP나 DTF처럼 전사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프린트하는 방식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크 스크린을 하실 수 어렵거니와, 그 다음에 그래픽도 그래픽 전문 디자이너가 아닌 이상 그렇게 활용하기 어려우시니, 그러면 외국의 무료 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데서 영문으로 프리벡터나 프리폰트 같은 거를 검색을 하면 다양한 사이트가 검색이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무료로 배포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뭐 가볍게 편집해서 실크 스크린 인쇄판을 만들거나 아니면 제품에 인쇄할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벡터 이미지 다운로드 같은 경우엔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직접 작업했던 그런 그래픽이었기 때문에 지금 팔콘을 프리벡터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무료 이미지를 벡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걸 가지고 뭔가 글과 혼합해서 편집을 통해 가지고 앞서 보여드린 거 제가 직접 작업했던 것 같은 그러한 그래픽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활용을 하는 방법을, 직접 자기가 뭐 손댈 수가 없어서 그림을 못 그린다던가 그래픽 프로그램을 다루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모르고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우시고요. 최소한 뭐 이미지를 사이즈를 조정한다거나 뭐 가볍게 편집할 수 있을 정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포토샵 강의나 일러스트 강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만 참고하시면 이런 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그래픽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폰트 역시도 이렇게 무료 폰트, 영문 폰트를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런 사이트, 만약에 뭐 다폰트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보시면 뭐 필기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폰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컨셉의 그래픽에 맞게끔 폰트를 찾아보고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 설치하고 그 설치한 폰트 파일을 가지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편집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제가 직접 검색을 해서 이게 편집을 해봤는데요. 왼쪽에 독수리, 그 다음에 가운데 뭔가 깃발 같은 플래그,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팔콘이라고 하는 뭐 폰트를 하나 편집해서 합성하게 되면 상단에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 정도 작업을 하는 데서 뭐 한 5분 정도도 안 걸릴 정도의 시간이니까 그 정도 해서 저렇게 제작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글귀처럼 외국의 무료 이미지나 폰트를 가지고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편집한 뒤 사용이 가능하긴 한데,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은 라이센스 부분을 확인해서 상품에 적용해도 무관한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고 그 안에 있는 파일을 그러니까 확인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메모장 같은 거에나 이런 데서 라이센스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고 활용 가능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꼭 체크하셔가지고 사용 여부를 쓰셔야 되고, 무료가 아닌 그런 유료 라이센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유료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료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긴 하지만 가격대에 비해서 상당히 질 높은 퀄리티 있는 그래픽 소스들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몇 년 전부터는 이런 식의 외국의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올린 그래픽 소스들을 검색해서 폰트라든가 뭐 이미지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라이센스를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표적인 예로 크리에이티브 마켓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에 보면 카테고리, 가격, 파일 타입, 뭐 벡터라든가 비트맵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뭐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라든가 3D라든가 뭐 이런 식의 옵션을 체크해가지고 원하는 걸 찾도록 이렇게 가능하고요.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 크리에이티브 마켓에 뭐 다양한 디자이너의 그래픽과 사진과 폰트, 템플릿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격 또한 차등 적용이 돼가지고 디자이너들마다 자기가 업로드한 그래픽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라이센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라이센스가 가격대별로 있고 그것들을 클릭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 자사는 판매를 위해 최대 5,000개의 뭐 최종 제품, 그 다음에 뭐 사용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하나의 비즈니스 소셜미디어 계정, 뭐 무제한 노출이 가능하고 디지털 유료 광고, 뭐 평생, 뭐 이런 식으로 그 라이센스별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제품이라든가 뭐 그런 생산 가능한 제품 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구입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러면 구입해가지고 적용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제가 아이폰 케이스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별자리 디자인으로 아이폰 케이스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별자리 12궁을 제가 직접 다 디자인을 하고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들려고 하는 제가 원래 뭐 작업하고 싶었던 그런 그래픽 이미지와 비슷한 근접한 것들을 검색을 해봤을 때 왼쪽에 별자리 12궁 같은 경우가 있었고 그거의 배경이 될 우주 배경, 그 다음에 아이폰 목업, 그러니까 그 제품 컷 사진이죠. 그거 25종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판매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별자리 12궁 같은 경우엔 $10 환율 가격, 당시 환율 가격으로 했을 때 11,705원. 요게 라이센스 가격이었고 우주 배경 같은 경우에 상업 라이센스가 $7. 환율 가격으로 8,193원. 그 다음에 아이폰 12 목업 25종 사진이 상업 라이센스가 $19. 22,239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3가지 유료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작업한 게 지금 상단에 있는 이런 별자리 제품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지금 아까 우측에 아이폰 목업 사진 25종이라고 했는데 그 라이센스 $25에 구입한 것들 안에 25종 안에 이렇게 모든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와 우주 배경과 아이폰 목업 사진을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상품을 만들게 되면 제품 촬영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제품 초반에는 제품 촬영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비용을 절약해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실제 제품이 만들어진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차이가 사실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단 몇만 원을 가지고 12가지 디자인, 별자리 12가지 디자인의 제품이 아이폰 케이스가 제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상 샘플 제작을 이렇게 라이센스 구입하고 난 다음에 실제 제작 사례를 보여드리면 제가 포토샵 창을 열어서 이렇게 제작 과정을 보여드린 건데 왼쪽에 그 아이폰 목업 사진을 25개 중에 하나를 불러온 거고 포토샵 레이어 중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매핑, 그러니까 제품에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싸듯이 적용시켜주는 레이어가 따로 있어서 거기다가 아까 제가 구입한 별자리와 우주 배경을 결합해서 위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 로고라든가 뭐 브랜드의 뭐 그런 문구 같은 것들 넣고 밑에다가 뭐 로고 형태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결합해가지고 디자인 작업을 끝내고 사진을 아이폰 목업 사진을 불러와서 레이어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치해주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왼쪽의 사진처럼 실제 제품의 케이스를 씌운 것 같은 이런 식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그런 제품, 그러니까 아이폰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티셔츠 사진이 되게 이게
평면적이지 않고 이렇게 앞과 뒤가 약간 뭐 주름도 많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형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패턴을 입힐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로고라든가 자기의 그래픽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폰 아까 목업처럼 이런 식으로의 그런 티셔츠 목업 파일도 라이센스가 판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8 환율 가격으로 21,06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뭐 가상의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자기가 그래픽 디자인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제품을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가상의 제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또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펀딩으로 선주문 받아가지고 제품을 후에 제작하고 나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상의 제품을 통해 가지고 펀딩을 유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건 뭐 실크 스크린, 앞서 얘기했던 그런 실크 스크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쇄판을 만드셔가지고 직접 자기가 그림을 그리던 아니면 무료 이미지 소스든 유료 이미지 소스든 라이센스를 구입한 소스든 가지고 직접 인쇄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가상의 그런 목업 파일 가지고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샘플 뭐 사진 같은 상세 페이지의 상품 같은 것들을 연출해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을 판매해 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뭐 펀딩을 해 보실 수도 있고 판매해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가장 먼저 기초가 돼야 되는 게 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과 뭐 상표 등록을 볼 수 있는데 사업자 개설 전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상호명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명도 고려해야 되지만 상호명 같은 경우에도 이게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메인이라든가 뭐 계정이라든가 명함이라든가 아이디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모든 게 자기가 사업자를 내고 그 사업자 이름과 동일한 상표든 아니면 따로 상표를 내던 그런 부분이 이렇게 결합돼서 생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표 같은 경우는 특히 키프리스라고 하는 곳에 접속해가지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상표가 어떻게 뭐 누군가 먼저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뭐 진행 중인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운드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2012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의류 쪽에서 사운드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상표명으로 신청했을 때 청바지라고 하는 브랜드에 뭐 오피니언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뭐 남자 정장 자켓 뭐 브랜드 중에 사운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다. 그래서 사운드 오피니언으로는 상표 등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변리사를 통해 가지고 사운드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거를 등록을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왜 가능했냐고 하면 당시에는 그냥 한글로 사운드 오피니언 그 다음에 밑에다가 그냥 정자체로 사운드 오피니언이라고 해서 등록을 했었을 때 안 됐는데 이번에 사운드 오피니언이라고 했던 게 등록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그 사운드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폰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폰트를 적용해서 상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름만 가지고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뭔가 심볼이라든가 디자인 그러니까 그 로고 디자인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개인이 등록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가능 여부를 타진해 보고 등록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등록 및 판매 사이트 제작인데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할 때 개인 사업자가 있고 간이 사업자, 개인 사업자 중에 간이 사업자가 있고 일반 과세자가 있고 그다음에 면세 사업자가 있고 뭐 법인 사업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장단점도 있고 각각 뭔가 나중에 수익이 창출됐을 때 국세청에다가 세금 신고하거나 뭐 부가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자세하게 좀 찾아보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지 어떤 사업자로 내는 게 좋을지 또는 일정 부분 어떤 사업자를 유지하다가 뭐 변경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민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신고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달에 신고 납부하고 7월 달에 신고 없이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 뭐 납부 의무 면제, 예를 들어서 뭐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나옵니다. 근데 뭐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하고 1월달, 7월달 신고 납부, 뭐 3월달, 10월달 신고 없이 고지서 받고 납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꼼꼼하게 찾아보셔가지고 자기가 사업자를 낼 때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좀 찾아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판매자 등록 및 사이트 제작에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영향도 있어가지고 비대면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안 그러면 세무서를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거기서 작성하셔가지고 신청도 가능하세요. 그러면 필요 서류가 있는데 사업자 대표자의 본인 신분증, 그다음 사업자 등록 신청서,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엔, 그다음에 뭐 공동 창업 시 동업 계약서라든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와 납세 관리인 설정 신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사업장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단 쇼핑몰 등 크게 사무실이 필요 없는 업종일 경우에 한해서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사무실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주 중인 집이 전월세의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임대인한테 동의를 구하는 편이 좋겠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데, 홈택스에 접속하셔가지고 신청 제출에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 메뉴를 클릭하시면 화면이 나오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클릭. 만약에 홈택스에 처음 방문했다고 하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뒤 사업자 등록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작성할 때는 상호명, 그 다음에 뭐 업태, 업종 코드, 그 다음에 사업장 구분, 뭐 개업일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셔가지고 넣어주시고, 입력 완료 후에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 당일 바로 받을 수가 없고, 담당자가 누락 서류 없는지 확인 후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위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면 3일 영업일 이상 정도 시간을 두고 발급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네이버,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개설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사몰, 그러니까 쇼핑몰도 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선은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인데, 간이가세자인데 통신판매업에 신고 가능할까? 부가가치세법 제2조 뭐 4호 간이가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근데 스마트 스토어를 간이 사업자로 이용할 경우 일반 가세자 동일하게 통신 판매업 신고가 필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신 판매업 신고가 이루어져야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 로그인 하셔가지고 좌측 하단에 판매 정보, 판매자 정보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우측에 가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판매자 등록,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설에서 구매 이용증 확인 후 PDF로 다운로드 되는데,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할 때는 그 첨부 파일로는 JPG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PDF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게 변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ALIN PDF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PDF를 JPG로 변환을 해서 클릭해서 다운로드한 PDF를 드래그하면 JPG로 변환되어 저장이 됩니다. 이게 뭐 저도 이렇게 이것 때문에 검색을 좀 해봤었는데, 뭐 그림판을 가지고 뭐 PDF가 JPG로 변환된다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해봤을 때는 안 돼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JPG로 저장하셔가지고 첨부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도메인 등록인데 잠시만요. 통신 판매업 신고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신 판매업 신고랑 사업자 등록이랑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시고 온라인으로 뭔가를 판매를 하려면 통신 판매업 신고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데 있어서 요즘엔 그게 필요한 게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가입을 하고 거기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 받고 PDF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JPG로 변환을 해주고 통신 판매업 신고할 때 첨부 파일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고 직접 자사몰을 하게 되면 도메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도메인을 검색하면 도메인 등록 대행 업체 중에 가격을 비교해서 그 중에 한 곳을 선택해가지고 도메인을 등록하면 되는데 도메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업자 등록 중에서 상호명, 상표명, 상표 등록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도메인과 이게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상표명이 A인데 사이트 이름은 B면 이게 연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통일성 있게끔 하나로 보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좀 준비를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넓게 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com이나 co.kr 같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도메인도 있고 요즘에는 그냥 kr이나 jpg로 끝나는 국가 도메인도 있고 약자로 끝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com이나 net이나 org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자기 그 브랜드나 아니면 상호명이나 쇼핑몰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메인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 구매를 하고 그거를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사용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먼저 선점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좀 뒤에 나오는데 판매자 통신판매업 신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5월 21일부로 비대면 상황에 맞게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원, 비회원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앞서 얘기했던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아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가입하고 나서 다운로드 가능한 구매 안전 이용 확인증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인터넷 통신 판매의 경우 인터넷 도메인 개설을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도메인 구입 사이트를 보여드린 거고 오픈마켓이나 도메인 개설 뒤 이용 구매 확인증 통신 판매업 신고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시군 구 또는 관할 지역 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구매 확인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준비해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이거를 수업을 준비하면서 접속해가지고 요거 신고를 해봤는데 비회원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다 보면 정부 24를 이용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신청하게 되면 창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계속 이렇게 건너뛰면서 신청하게 되는데 업체 정보, 이렇게 상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이렇게 사업자 명이나 상표명, 그러니까 상호,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번호, 연락처, 소재지, 해당 내용은 사업자 등록증 상의 내용과 같으니까 동일하게 기재를 하시고 대표자 성명, 그다음에 판매 방식, 취급물 품목,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 소재지. 그러니까 도메인의 경우는 도메인 구입은 구입 주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그대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입한 인터넷 주소를 하시면 되고 호스트 서버라는 건 뭐냐면 자사물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자사물을 서비스 해주는 업체, 예를 들어서 고도물이나 카페24나 이런 곳이 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엔 네이버에서 이런 식의 그 해당 서비스 업체의 주소를 기재하는 호스트 서버 소재 주소를 기입하는 란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디에 이렇게 개설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처리 완료 후 안내 문자에 따라서 결제 처리를 하게 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신고증 접수 후에 안내에 따라 가지고 구청 방문하여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긴데 온라인으로 납부도 가능하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지급하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해당 장소에 가서 지급하게 되면 됩니다. 통신판매 신고증이 나오게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든 자사몰이든 아래에다가 통신신고 번호를 항상 기재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절차, 확인 절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카페24를 통해 가지고 지금 자사몰을 두 가지를 운영 중인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몰이라든가 메이크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곳을 결정하셔가지고 쇼핑몰을 개설하고 제작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카페24를 통해 가지고 쇼핑몰 구축하는 거를 예를 들어 보일 거고요. 쇼핑몰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우측처럼 본인 인증해서 뭐 개인 사업자,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증을 거쳐가지고 가입이 가능하고, 카페24를 통해 가지고 쇼핑몰을 제작하면 기본 디자인이 적용된 자사몰 운영이 가능하고, 이후 도메인을 연결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com 이런 식의 자기가 구입한 도메인을 연결해가지고 인터넷 주소가 카페24 뭐뭐뭐가 아닌 자기의 자기가 구입한 도메인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카드 결제라든가 무통장 입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피지 신청, 그 다음에 상품 등록, 마케팅 홍보 등 서비스를 이용하고 홍보와 판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24를 통해 가지고 쇼핑몰을 제작하면 이후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카페24 디자인 센터를 통해 가지고 쇼핑몰 디자인을 구입하고 적용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러니까 앞서서 뭐 그래픽 디자인을 얘기했을 때 뭐 무료, 유료 라이센스 얘기했듯이 뭐 지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쇼핑몰 디자인도 스킨처럼 판매가 되기 때문에 카페24 디자인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쇼핑몰 디자인들을 많이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카페24 디자인 센터를 보시면 다양한 쇼핑몰 디자인이 판매가 되고 있고, 상당 카테고리 좌측에 메뉴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쇼핑몰 디자인을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소호샵, 패션, 의류, 아니면 뭐 식품, 뭐 가정용품 등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그 카테고리에 맞게끔 쇼핑몰 디자인들이 나눠져서 이렇게 쇼핑하듯이, 정말로 쇼핑하듯이, 디자인을 쇼핑하듯이 이런 식으로 구입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검색할 때 어떤 식으로 상세 검색을 할 수가 있냐면, 왼쪽에 대분류 카테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분류에서 다시 소분류에서 3번 맞춤 검색, 4번 테두리 안에는 상위 인기 쇼핑몰 디자인,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 안에서 판매율이 좋은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판매 형식,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판매되고 있는 상품 디자인. 그래서 이렇게 휠을 내리면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금액부터 해서 다양한 쇼핑몰 디자인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구입했던 쇼핑몰 디자인을 하나 보실 텐데, 1번, 그러면 샘플 사이트 보기, 왼쪽에 버튼이 1번 쪽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걸 눌러보시면 실제 웹상에서 또는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그러니까 그 쇼핑몰 디자인이 구현된 거를 실질적으로 보고 체험해 볼 수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카페24 디자인 센터고 카페24에서 쇼핑몰을 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쇼핑몰을 관리하는 관리자 페이지를 한번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측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을 제작한 업체, 뭐 고객 만족도 점수부터 해서 뭐 전문 분야, 뭐 다양한 업체 정보들이 나와 있고, 4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쇼핑몰 디자인의 판매 옵션, 가격, 그러니까 뭐 단순히 내 쇼핑몰 카페24 관리자 쇼핑몰에 이 디자인을 그냥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그냥 붙여 넣듯이 단순 복사해 주는 게 있고, 아니면 뭐 로고를 내가 원하는 상표 로고를 만든 게 있으면 그 로고를 변경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카테고리가 내가 뭐 의류 카테고리라서 뭐 티셔츠, 맨투맨, 후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을 변경해 준다거나, 하단에 뭐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해서 주소부터 해서 연락처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변경해 준다거나 해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격이 옵션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금액별로 어느 정도까지 수정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의 수정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판매 디자인부터 해서 이러한 판매자 정보와 판매 옵션별 가격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비교 견적해 보시고 난 다음에 제품을 디자인을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샘플 사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보면 샘플 사이트를 미리 볼 수 있다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자기 쇼핑몰, 자기가 이렇게 운영하고자, 그러니까 진행하고자 하는 쇼핑몰 성격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하고, 다른 몇 개의 디자인과 비용과 디자인, 편의성 등을 비교해서 구매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디자인만 예쁘다고 좋은 게 아니라 판매자 입장에서 유입성이 좋은지, 그리고 상품이 노출되는 것과 뭐 상세 페이지라든가 제품을 구입할 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재된 항목 외에 추가 비용이나 본인 스스로 HTML 코딩을 통해 가지고 수정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입하고 난 다음에 세팅 이후까지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교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구입하고 난 다음에 카페24 관리지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기 그러니까 손 모양의 1번 버튼이 디자인 관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카페24 기본 디자인으로 이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카페24 디자인 센터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옵션처럼 체크가 가능해집니다. 어떤 디자인을 적용할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소유한 디자인, 쇼핑몰 디자인을 선택 적용할 수가 있고, 3번 같은 경우에 쇼핑몰 디자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수정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디자인 수정이 가능한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디자인 수정이라는 게 이렇게 웹 코딩이기 때문에 코딩을 하실 줄 모르시는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아무거나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꼬이게 되면, 코딩이 꼬이게 되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디자인 백업이라든가 복구라는 메뉴가 있어가지고 항상 디자인을 수정하기 전에는 백업을 해두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복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백업하고 복구는 항상 염려해 두셔야 되고요. 보시면 지금 디자인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는데, 항목별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쇼핑몰 메인, 그 다음에 뭐 상세 페이지, 뭐 회사 소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있고, 그 카테고리를 누르면 지금 화면이 3분할되어 있는데, 왼쪽이 카테고리, 우측 상단이 현재 쇼핑몰 디자인 적용된 쇼핑몰 화면, 그 다음에 아래가 해당 화면의 코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쇼핑몰을 2가지를 다 구입해가지고 해봤는데, 수정해야 될 게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카테고리부터 해서 회사 로고부터 해가지고 회사 정보부터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1차로 구입처에 문의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코딩을 할 줄 안다면 그러니까 쇼핑몰 디자인까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저처럼 간단하게 코딩을 할 수 있다면 수정, 백업이라든가 복구를 통해 가지고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보통은 디자인을 구입하고 나면 이렇게 수정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수정이 가능한 가이드를 이렇게 첨부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면 어떤 몇몇 분들은 아예 유튜브 강의처럼 쇼핑몰 수정하는 방법을 강의로 올려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면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디자인 구입할 때 이런 디자인 적용하고 난 뒤에 수정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1차로 구입처에 문의해가지고 추가 비용을 내고 수정을 요구하던가 아니 자기가 못한다고 하면 아니면 크몬 같은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프리랜서한테 그걸 의뢰해서 쇼핑몰을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쇼핑몰 수정이라는 게 이게 한 번에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처음에 쇼핑몰을 구축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때그때 수정을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때그때 수정을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세팅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모든 페이지 회사 소개부터 상품 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뭐 상세 페이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모두 다 체크하신 다음에 한 번에 요청하셔가지고 견적을 받아보셔서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정도 요청을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의뢰하셔야 이렇게 수정을 하는 쪽에서도 이렇게 계속 끊어서 여러 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이렇게 일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한 번에 수정을 요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면 실크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인쇄 기법, 다양한 인쇄 기법부터 해서 실크 스크린 인쇄의 기본적인 이론 방법부터 해서 인쇄판을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했고 그 다음에 1강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 2강에서는 그러면 그래픽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외국의 무료 라이센스나 유료 라이센스를 통해서 제품을 인쇄판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쇄할 제품에 적용할 그래픽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지 않더라도 가상의 제품 모거 파일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편집을 통한 가상의 제품을 사진을 만드는 것도 했었고요. 그 뒤를 통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부터 통신 판매업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설이나 뭐 그런 카페24나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쇼핑몰을 개설하고 그 개설한 쇼핑몰도 단순히 기본 디자인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그런 컨셉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수정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봤는데 사실 여기까지도 많은 과정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부터가 더 어려움이 앞으로가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봐야 될 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상호명 그러려면 자기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것이며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브랜드 그러니까 상호명 브랜드명이 무엇인지 그러면 내가 어떤 브랜딩을 해서 그러니까 브랜딩을 한다는 게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자신이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어떤 고객한테 어떤 제품을 판매할 건지 손고민돼야 되고 그 다음에 브랜드 네이밍과 브랜드 로고를 제작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과 상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기획을 하고 샘플 제작을 해서 제작을 제작할 공장도 이렇게 섭외를 해야 되고 자기가 발품을 팔아가지고 알아보셔야 되고 정보를 많이 알아보셔야 되고 그럼 제품이 나오면 제품이 나오는 거로 끝나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뭐 티셔츠 의류를 예를 들자면 티셔츠를 예를 들자면 뭐 택부터 해가지고 라벨 그 다음에 뭐 부자재들 박스부터 해서 포장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제품 촬영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카페24를 통해서 만든 자사몰에다가 업로드해서 제품을 이제 그러니까 카드 결제라든가 뭐 이렇게 결제가 이제 되게끔 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장 뭐 그 앞전 과정부터 해서 지금까지 과정까지도 다 사진 같은 걸로 해서 SNS나 마케팅 홍보 전략을 짜고 그 다음 온라인 단순히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자사물이 아닌 오픈마켓, 뭐 옥션이라든가 뭐 그런 G마켓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판매할 수도 있고, 뭐 오프라인 매장에다가 자기가 어떤 품목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에다가도 이렇게 입점 제한을 할 수가 있으니 그런 것들까지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되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데까지도 어렵지만 판매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고객을 응대해야 되고 AS 관련된 계획도 짜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또 판매가 되면 또 택배사도 이제 계약에 연계가 되어가지고 제품 발송도 해야 되고, 그다음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수익이 창출되고, 또 제작을 의뢰하면 또 지출이 생기고, 이렇게 세무 회계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과정까지도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알려드렸던 부분이 너무 이렇게 좀 많은 부분에서 가볍게 다뤘기 때문에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실 때에는 충분히 많은 사안들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다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넓게 자기가 진행하는 거에서 상품 개발이라든가 상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두루두루 파악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진행했던 김성남입니다. 감사합니다.